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겁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대개 몇 가지 이유로 압축된다. 첫째는 친밀함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 배운 바가 없는 경우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정서적으로 습득하는 면이 훨씬 크다. 그런데 그런 습득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기질적으로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거나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타입인 경우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그들에게 대인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기 전에 자신은 도저히 그런 걸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단정한다. 셋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건 친밀한 관계를 겁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내가 정말 어렵게 친밀함을 표현하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용기를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변치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면 내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 변치 않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서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데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도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면 그쪽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를 밀어낼 준비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애쓰지 말고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일반화해서 난 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걸까 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지내고 싶은 상대를 발견했을 때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써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겁도 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친밀함을 표현하는 문제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 친밀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그 점을 떠올리기 바란다. 딱 한 끗이 관계를 편하게 만든다. 심리학자 조지 와인버거에 의하면 사람들은 폴스타프풍의 인물을 좋아한다. 폴스타프는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에 등장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인물이다. 그는 허풍선이 거짓말쟁이에 조금 모자라는 듯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생기 넘치는 이 인물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그보다는 약간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보다 딱 한 끗만 더 똑똑하게 느끼게 하는 건 어떨까 싶다. 두 끗도 아니고 딱 한 끗. 그러면 내 편에서도 덜 억울하고 서로의 관계는 부들부들하게 될 테니 나쁘지 않은 거래라는 생각이 든다. 오지랖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나서지 않아도 좋을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나서는 성격을 심리학 용어로 과관여 타입이라고 한다. 이런 과관여 타입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 있다. 그건 바로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이다. 대개 과관여 성향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의 표출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나친 경우에 생긴다. 세상 모든 일에 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자칫 민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지자. 험담에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다른 이가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누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자신에게 안 좋은 이야기나 소문이 돈다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소문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이다. 소문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 끝이 흐려져서 안 보일 때까지 심지를 굳게 하고 견디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를 실천해 보기로 하자. 나만 옳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간다면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갈 수 있을까? 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답은 테레사 수녀가 3위, 오프라 윈프리가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나였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무려 87%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는 물론 내가 가장 착하니까였다. 사람 마음이란 그런 것이다. 하긴 그런 정도의 자기 확신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위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함정. 바른 생활맨으로서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고수해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도 컸다. 주변에서도 그의 원리원칙주의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나는 옳은 사람이란 생각까지는 사실 나쁠 게 없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다 자기 마음이니까. 다만 그런 믿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먼저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그가 맡은 부서의 팀장으로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그의 별명은 벙커였다. 일단 나는 옳으니까 세상은 그런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절대 논리야말로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벙커라고 주위 사람들은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는 말이 있다. 나만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칫 독선과 오만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지음, 다산북스 출판.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